예, 반갑습니다. 각설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일찍 가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복습 겸 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편집을 하거나 만들거나. 그런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쇄인데요. 인쇄는 그 색깔의 체계가 CMYK, K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CMY를 섞었을 때 완벽한 그 검은색이 나오기가 힘들고, 또 그런 어떤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검은색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CMYK라는 색깔의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그 세계 3원소가 이렇게 섞이는 그 부분을 그렸던 거 그때 기억하실 텐데요. 요 중간 지점이 이제 다 섞이게 되면은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웹. 딱 웹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빛을 사용하는 그런 매체들,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기들, 그런 기기들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RGB라는 색상의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요거는 이제 세계 3원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섞었을 때 요 중간 부분은 흰색이 되게 되죠. 우리는 어쨌든 웹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쇄 쪽은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GB라는 것을 우리가 확대를 그 포토샵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최대 확대를 하게 되면은 1픽셀짜리 1픽셀의 그런 단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쪼개게 되면은 RGB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게 R도 그렇고 G도 그렇고 B도 그렇고 0에서부터 255라는 그 단계를 가지고 빛이 밝아지는데요. 그렇게 밝아지는 것들이 RGB가 섞이게 되면은 그 섞인 농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부 다 255가 된다면은 이거 자체는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0일 경우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이런 RGB의 그런 색상 체계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포토샵의 그 레이아웃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떠한 것들, 어떤 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보시면은 이 상단 부분에 그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각 툴들에 대한 조금 빨리 그 툴의 어떤 속성들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여기에 보여주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툴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툴과 그리고 어떤 그 도큐멘트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들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정보창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툴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직접 살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실습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수업은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 위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포토샵의 기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점점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습득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지금 되게 복잡한 이런 뭐 툴들이나 뭐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일단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합성을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요. 합성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까만 이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열기라는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두 가지 사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열렸네요. 제가 합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김태희 사진인데요. 저는 김태희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제가 이뻐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요 김태희의 이 사진을 예쁘게 잘라내서, 여기가 지리산이라고 돼 있던데 그 지리산 여기에다가 한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이런 선택 툴이 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슷한 색상들을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누를 때마다 그 색상들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대충의 선택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이너스 표시로 바뀌면서 색상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된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빼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선택이 됐다면은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리파인 엣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머리가 아직 덜 됐네요.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이전의 작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는 뭐 보통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잘 아시겠죠?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는데요. 확대는 컨트롤이랑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돋보기로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확대 축소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리파인 엣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대충이지만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대충이지만 이렇게 김태희가 따졌습니다. 여기서 요 오른쪽 이 창은 이제 옵션 창인데요. 리파인 엣지에 대한 옵션 창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그냥 뷰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어떤 거를 하더라도 결과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거 온 블랙을 눌러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레디어스라는 거, 이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픽셀 정도로 키워줍니다. 이거는 작업을 하는 이 라인의 그런 반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한 1픽셀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브러쉬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 요렇게 해서 라인을 조금 더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손을 한번 떼 볼게요. 아까 전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또
작업을 해줍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웃풋, 마지막에 이거를 작업한 거를 어떻게 출력을 해낼 것이냐, 거기에 셀렉션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이 된 상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레이어 마스크,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새로운 레이어로 할 것이냐, 저는 새로운 레이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레이어를 볼 수 있는 버튼인데요. 레이어에 보시면 원래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이동 툴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한 채로 이동을 시켜서 옆에 있는 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느 정도 합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게 지우개 버튼인데요. 지우개의 브러쉬의 어떤 속성들을 하드니스, 그때 말씀드렸듯이 경계를 어느 정도 흐리게 할 것이냐, 100%면은 아주 선명한 경계가 되고요. 조금씩 줄여갈수록 흐린 경계가 되게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도 조금 줄여가지고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이랑 스페이스를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면 확대가 되죠. 확대된 채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를 하는 거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화면을 이동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정교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하드니스를 조금 낮춘 이유는, 어떤 사진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칼같이 그런 피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드니스를 조금 낮춰주는 편이 좋습니다. 배경에 보시면은 이러한 흰색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삭제를 해주고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합성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빠진 부분, 날아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서 폴리고널 라쏘 툴을 이용을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조금 더 해서 다시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상했던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가지고 온 레이어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얼굴의 이 부분은 레이어 1, 그리고 김태희 전체 몸이 있는 거는 백그라운드, 카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두 개를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머지 레이어를 통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리고 거의 작업이 끝났네요. 여기에 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T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화면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커서가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글을 넣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캐릭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이 글의 속성들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키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 여러가지 폰트들이 있는데 그 폰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폰트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보고, 그리고 글자의 색상,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PSD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대로 저장을 하고 다음에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촬영의 속도를 위해서 조금 디테일한 작업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웹에서 구한 이미지의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상세한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큰 게 좋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큰 것은 용량이 일단은 크거든요. 그런 용량이 크고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깨지는, 이렇게 픽셀이 보여서 깨지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실제 그런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필요한 그런 소스들은 직접 구하시는데 좀 더 큰 이미지들을 구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시죠. 또 큰 이미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날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아까 전에 제가 이 리파인 엣지라는 이 기능을 이용할 때 그런 방법들을 그 안에서의 어떤 방법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완벽한 합성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지는 크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은 내가 필요한 곳에 맞는 이미지 사이즈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처음에 일단 작업을 하실 때는 어쨌든 큰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번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 있는 두페디아라는 요 글자만 간단하게 한번 살짝 정교하진 않지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두페디아가 있는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죠. 그때 보여드렸던 이 툴 기억나시나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건데요. 그냥 선택한 채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쭉 그려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떼면